코인 왕자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도 이제 빨간 날로 좀 들어가는데 아마 쉬시는 분들은 쉬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명절 때 시장이 좋았어요. 결론은 좋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를 잠깐 보면은 10월 1일 날 이렇게 상승이 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26일자부터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어제도 장중에 2.5%인가요? 올라갔다가 좀 눌리긴 했는데 거래가 나왔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매집 부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 후 여기를 넘어가긴 했지만 장중에 넘어가긴 했는데 종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가 이탈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도 상승 흐름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주봉상 놓고 봤을 때 단기 반등 회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단기평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올려놨던 요 시세 이후 그 다음에 이탈되고 나서의 첫 반등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 구간은 좀 뚫어졌는데 종가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3,780 정도에 끝나서 웬만한 조정이 3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는데 다시 중간값 위로 좀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 우려했던 미국 셧다운 혹시 이거 찾아보셨나요? 미국 셧다운 된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셨을 텐데 사실 셧다운은 수시로 됐었어요. 오늘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잘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연타로 나타났을 때가 2018년도 그죠? 2018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지금 일자로 보면은 이때뿐만이 아니고 계속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또는 그 해에 두세 번씩 있었는데 셧다운이 되고 길게 간 게 30일 정도였습니다. 30일 정도 셧다운이 진행이 됐었고 보통은 짧게는 한 뭐 2일에서 3일 정도 하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간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했을 때 30일이 제일 맥시멈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 우려, 경제적인 우려도 다시 좀 포함되기 때문에 더 심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셧다운 됐던 그 구간을 미국 증시 쪽에서 좀 찾아봐서 데이터로 좀 활용을 해봤는데 뭐 아주 뭐 걱정해서 뭐 큰일 날 정도는 아니겠다. 왜냐면 미국 셧다운 되면은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사실상 셧다운 되고 나서 다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올라갔어요. 아니면 이제 떨어진 애들은 뭐였냐면 이미 여기 고점을 찍고 밀리고 있을 때 셧다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하락되는 구간이었죠. 셧다운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형태는 좀 있었지만 전형적으로 셧다운이 빵 터지고 나서 줄줄이 뭐 흘러내렸다. 이런 거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절 후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또 올라왔던 SV가 또 이렇게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죠? 누구는 관심 없었을 것 같은 다시 뭐 거래 오면 사야지 했는데 이미 거래 들어오면은 20% 이상 날아가 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톤도 명절 동안에 그 쭈르륵 잘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도 좀 따라오고 비트코인 시리즈는 다 따라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캐시 얘기했던 곳이 기억나나요? 30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좀 주어야 된다. 왜냐면은 30만원 밑자리 기준이 이제 넘어가 버렸으니까 밑자리 기준이 비트 저평가 구간이었거든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구조인 거죠. 추가 매수도 뭐 할 수 있는 자리고 신규로 잡을 수 있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캐시 오랜만에 또 이캐시도 지금 바닥권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아침 종가로 골드도 따라 올라와 주고 있고요. 솔라나도 오랜만에 시세를 좀 줬었고 등등등 스택스 그 밑에 쭉 그 이하도 상당히 반응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택스다. 야, 이거 너무 반응 약하지 않았냐.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거 며칠 올라가서 몇 프로 올라갔다 얼마 왔다 요거를 보통 계산하는데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 드러나지 않는 시장의 시세가
발생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보여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이 발생된 부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100%까지 갈 수 있다면 과연 스택스는 지금 0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도달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뭐 100이야 아니면 뭐 10이야 50이야. 그죠? 예, 그런 시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시작되고 나서 또 이더리움 클래식,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최근에 잘 올라오고 또 마스크가 또 새롭게 올라왔죠. 이번에 마스크도 박스 돌파가 발생이 됐고 헤데라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있네요. 이 고마운 코인이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이제 수시로 올라와서 터져줄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자, 근데 아무리 우리가 놓고 뭐 보더라도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 중에 10월 총 공격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많이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많이들 떠나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셧다운 되고 나서 그 후에 밀리는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은 좀 예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타 시장과 다르게 어,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을 때 만약 악재가 터진다면 도망간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누구 일부는 뭐 악재 터지면 도망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악재 터지면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처럼 붕괴될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악재가 터졌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유를 하고 있거나 추가 진입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번에 알트코인들, 그 비트코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 망가진 애들 좀 있어요.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약간 어긋나는 액션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의 하이파이하고 그로스토 같은 안 좋은 케이스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하이파이하고 그로스토를 언급을 하냐면 비트가 가도 못 살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반등 뭐 해봐요. 뭐 9%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 밀려버립니다. 그냥. 그로스도 마찬가지. 이게 얘네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코인 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을 잘 주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번에 다 끝납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팩트는 오늘 시장에서는 좀 주의할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팩트는 비트코인 더 이상 틈이 없다. 더 이상 빠져줄 또는 조정을 봐줘줄 공간이 넉넉치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조정받거나 하락이 된다도 제한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거다. 왜?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공간이 작고 지금은 보면 요 구간 자리가 종가상에 뚫려버렸죠. 그렇죠? 여기 이제 중요한 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과거 8월 말에 상승 줬었는데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밀렸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엊그저께 뚫어놨습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뚫었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게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흐름상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한 오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써드린 거 있죠. 일부러 좀 써드렸는데 상승 패턴을 그려줄 때는 보유를 해야 돼요. 악재가 터져도. 이럴 때는 반대 역 패턴 구조로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은 악재 터지면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악재 터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악재 맞고 밀린다라는 조건은 뭐냐면 성립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악재 성립하고 비슷하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깨질 수 있는 게. 근데 저도 약간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여기 때 3650에 있을 때 조정을 조금 받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로 들어 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지금 시장을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좀 케이스인 그런 시장으로 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현재까지는 시장이 뭐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현금화를 시켜서 보유를 할 관점으로 갈 건지 어느 정도 올라갔다 꼬꾸라질 때 매도를 할 건지 다 답을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걸 찾는 게 어, 가장 빨리 먼저 찾는 사람이 승자가 좀 될 거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반드시 저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으니까 잘 올라가다가 흐름이 좀 이상해진다 했을 때는 빠르게 도망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거를 빨리 좀 체크해서 다음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올라와주는 코인들이 기존에 못 갔던 새로운 코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바퀴가. 그래서 한 바퀴가 다 돌았을 때의 비트코인 재상승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